뽕스툴몽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번역대학원 입시반 불어줘요 프랑스어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이 구성되냐면 우선 강의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통번역대학원 입시. 통번역대학원은 불어는 2개밖에 없어요. 다른 언어는요 막 4, 5개, 6개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불어는요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요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입학시험 준비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입시반의 강의 구성, 그리고 매진말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죠. 통대 입시는요 우선은 한국 외대하고 이화여대 2개 있다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시험 전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험에서는요 시사 뉴스가 시험에 나옵니다. 시사 뉴스를 한국어와 불어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어니까 불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불어 이렇게 통역하고 번역하고 또 요약하고 또 에세이 쓰고 이런 시험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역을 많이 하죠. 그렇죠? 통역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통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통역의 감과 실제 그죠? 구술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 방안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의 대상 한번 보죠. 우선은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이니까 통번역대학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둘 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불어에 통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통번역대학원 안 가도 직장에서 통번역대학원 안 나온 사람들도 통역과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통역, 번역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고시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어학병, 그 다음에 장교예요. 그래서 장교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긴 한데 불어 똑같이 특기자처럼 시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시험도 있고요. 국정원 시험도 있고요. 이렇게 불어로 국가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도 됩니다. 거기 시험도 통번역대학원 시험처럼 시사가 나오고 인터뷰를 하고요. 통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불어 배우고 싶은 분들, 특히 이제 입시반이기 때문에 배2 정도 실력을 가지신 분이 시작하면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다음 한번 외대 입시반, 이대 입시반 합쳐서 합격생들 얼마나 배출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화여대, 외대 합산수예요. 그래서 각각 매년 뽑는 인원이 좀 달라요. 이 인원은요 전체 통번역대학원 중에서 그 해 시험을 지원한 사람, 지원자 수에 비례해서 그 학과 통번역대학원 합격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합격자 수가 매년 좀씩 달라진 거예요. 2021년 100%. 네, 그러니까 통번역대학원 불어를 가려면 본 학원에서 준비하면 그렇죠. 준비해야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한두 명 정도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99%, 90%지에서 100%로 이제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합격하는 건 아닌데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합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 100%, 그죠? 2022년 100%, 3년 100%, 2024년 그죠? 한 명. 한 명은요. 여기도 보면 4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해외에서 학사나 석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시험을 입시반을 몰라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시험 봐서 당연히 해외에서 외국 사람도 많아요. 외국인들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외국인이 있었어요. 아예 캐나다, 이제 퀘벡에 사셨던 분이 시험을 봐서 붙은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외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아예 7, 8년 동안 유학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외국인 들이 와서 그냥 시험을 보면 통번역대학원 입시반 안 들어도 워낙에 불어 실력이 좋으니까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에서 100%가 합격한다. 그러니까 통번역대학원 불어과 가려면 이 본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 요강 한번 보죠. 외대는 2개 언어 과정과 3개 언어 과정이 있어요. 이대는 없어요. 그래서 3개 언어 과정은요. 한영불과, 한영불이라고 해서 영어하고 불어를 2개를 같이 전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어를 메인으로 전공하는 한불영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메인으로 전공하는 한영불과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 볼 때 내가 A, B, C 언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때 시험 과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영불과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2개 언어 과정은 한영과가 따로 있는데 한영과는 뽑을 때부터 입학 시험부터 이렇게 나눠져서 뽑습니다. 번역학과를 따로 뽑아요. 그런데 나머지 언어는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언어예요. 영어 한영과까지 포함해서 8개인데 7개 언어는 국제회의 통역전공, 통번역전공이라고 이렇게 졸업할 때 나눠지고 입학할 당시에는 모든 시험을 다 똑같이 봐서 그냥 한불과 이렇게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개 국어는 영어과 시험 똑같이 보고 불어과 시험 똑같이 봐서 내가 영어과를 떨어지면 근데 불어과를 잘 봤어. 그러면 한불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영어과를 붙었는데 불어과가 떨어졌어. 그러면 한영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도 아깝고 좀 불어도 아까워. 둘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뭘 볼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걸러줘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너 불어는 안 될 것 같은데 영어는 괜찮아. 그래서 영어과로 들어와. 이렇게 알려주고요. 다 잘하면 3개 국어 다 뽑는데요. 매년 1명에서 2명 정도 3개 국어로 합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험 본다고 다 붙는 건 아니지. 3개 국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두 명인데 8명씩 시험을 봐요. 3개 국어를. 근데 그중에 1명 붙는다고. 그러니까 붙는 건 어렵습니다. 시험 과목 보죠. 한불과, 한영불과. 한불과는요. 1차 필답고사, 2차 구술시험이라고 있는데요. 1차, 2차로 나눠져서 시험을 보는데 1차 합격생에 한해서만 2차를 볼 수 있어요. 1차 필답고사는요. 청취 요약시험이라고 그래서 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그죠? 불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불어로.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렇게 양쪽 언어를 그렇죠? 이렇게 시험 보는 게 60분 주어지고요. 그다음 중간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끝나면 이제 에세이 시험이 있어요. 에세이도 60분 시간 주어지고요. 배점이 60에서 40인데 그냥 다 잘 봐야 돼요. 배점 중요하지 않고 다 잘 보셔야 돼요. 분량 다 채우셔야 되고 시간 안에 제대로 문법 틀리지 않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술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그러면 선생님 1차를 몇 명이 붙고 2차를 몇 명이 붙으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그 해의 지원자의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전에는 조금 많이 지원을 했는데 통번역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 때는 좀 적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좀 많이 줄긴 했는데요. 지원자 수가 한 30명?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불과 지원자 수가 30명 중에 1차 합격자, 네. 1차 그렇죠. 합격자가 한 18명 정도, 20명 안팎 이렇게 18명에서 20명 정도 1차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떨어지고 3분의 2가 붙어요. 그런데 이 30명 중에 1차를 붙는 학생들은요. 그렇죠. 대충 봐서 붙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불어과는. 영어하고 좀 달라요. 불어과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수가 없어요. 그래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1차에서 합격해요. 그 다음에 그 합격생 중에서 또 2차 시험을 봐서 구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12명에서 14명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는데요. 그 해마다 달라요. 작년에는 28명에서 30명이 시험을 봤고요. 그 전해에는요. 훨씬 더 많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반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6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22명 정도가 1차에서 붙고 그러면 최종 합격자가 15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수에 따라서 먼저 어느 해에는 12명에서 13명 뽑고 어느 해에는 15명에서 16명까지 뽑은 해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영불과는요. 1차 필답고사 똑같아요. 그렇죠? 전공 영어 시험하고 한불과 시험 똑같이 보고 붙은 사람에 한해서 2차 시험, 전공 영어 시험, 전공 불어 시험 똑같이 봅니다. 이렇게 2개 시험을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리고 시험 일정 볼게요. 일정은 원서를 먼저 접수해야 돼요. 그래서 원서는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에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 준비하시면 돼요. 너무 늦게 또 시험에 내면 또 간당간당하니까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월요일 정도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원서를 접수를 해요.
원서 접수는 정확하게 나중에 학원 오면 오리엔테이션을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해. 그다음에 1차 필답고사는요. 10월 셋째 주 토요일 딱 정해져 있어요. 10월이 날짜가 계속 바뀌죠. 그런데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을 봅니다. 아침에 한 9시까지 입실, 그래서 9시 반에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필답고사를 12시 반까지, 아침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시험을 쫙 봅니다. 2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반 정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1차 합격자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시험이 나옵니다. 합격자가 1차 합격자야. 그러니까 그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합격자가 발표 나면 그 주 토요일 날 2차 시험을 봅니다. 요거는 이제 11월 첫째 주, 마지막 주에서 11월 첫째 주로 이렇게 같은 주예요. 그게 같은 주에 토요일 날 2차 구술 시험이 있습니다. 1차 합격자에 한해서. 그래서 대부분 한 20명, 18명에서 20명 정도가 2차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 빰빰 빠라밤빰. 네, 11월 셋째 2주 후에 금요일 날 최종 합격자가 나옵니다. 난리가 나죠. 여러분 통번역대학은 경쟁률 엄청 센 거 아시죠?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준비하기도 힘들고 재수생이 많은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합격하면 난리가 나요. 저한테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그럼 눈물을 흘리고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나죠. 옆에서 엄마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렇죠? 통번역대학을 합격했다는 거는 그만큼 불어 실력이 좋다는 거 인정받고, 통번역대학원만 졸업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원하는 통번역 프로페셔널로 그죠 해외 근무도 할 수 있죠.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그냥 학부에서 불어 배운 거하고는 다르죠. 수준 높은 레벨의 그죠 직군을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훨씬 더 그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합격률, 취업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셋째 주 금요일 날 최종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성적만 가지고 최종이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일단은 뽑아놓죠. 그러면 1차 시험 성적은 없어지고 2차 시험 통역으로만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통역이 좀 중요해요. 1차 시험을 합격해야지 2차 시험을 보기는 하는데 1차 시험을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근데 2차 시험은 트레이닝을 시켜도 자기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 최종 성적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난다. 1, 2차가 합산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청취 요약 시험. 1차 시험에 먼저 첫 번째 1시간 정도 시험을 보는 건데요. 청취 요약 시험은 한불 요약과 불안 요약 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불 요약 어떻게 보냐? 한국어로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어로 스피커에서 통번역대학원 교수님이 읽으세요. 한국어 텍스트를 읽어요. 그래서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칼럼 정도예요. 칼럼이나 시사 칼럼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예전에는요. 정재승의 12발자국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시험을 냈고, 톨스토이의 그 사랑이라는 내용을 또 발췌해서 시험에 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칼럼에서 많이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칼럼에서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방송을 5, 6분 정도 그죠? 계속 나오는데 들으면서 한 번만 들려드려요.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노트 테이킹 용지는 A4 용지 한 장을 딱 줘요. 한 장. 앞에는 먼저 한불 요약, 뒤에는 불안 요약 할 수 있는 노트 테이킹 용지 한 장 딱 줘요.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노트 테이킹을 한 후에 들으면서, 그리고 주어진 답안지 25분 동안, 25분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국어 방송이 나오는 거 플러스 그렇지 답안지 쓰는 것까지 해서 총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좀 더 많이 나오면 답안지에 쓰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한불 요약 30분, 불안 요약 30분 총. 그런데 텍스트 읽는 시간 그렇죠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분가량 정도 그렇죠 시간이 주어지면 불어로 요약을 하는데 답안지에 있어요. 답안지에 또 꼭 칸에다가 딱 쓰시면 돼요. 근데 5, 6분이잖아요. 그런데 답안지는 그렇죠. 한 뭐 12줄에서 14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길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글씨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주어진 답안지 안에만 써야 돼. 막 넘게 쓰면 안 되거든. 그것도 요약 시험에서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띵동 하면은 갑자기 écoutez bien le texte. faites un résumé en coréen. 이렇게 나와요. 한국어로 요약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어 방송이 4에서 5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프랑스인이
직접 텍스트를 녹음한 그렇죠. 청취고요. 스피커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답안지에다가 25분 정도 요거 불어 방송 포함해서 총 30분 정도로 답안지가 딱 12줄에서 14줄. 그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2줄에서 14줄 정도의 그 답안지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직접 한국어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쉬는 시간을 드려요.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 주는 것 같아요. 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쉬고 오라고 해요. 팔이 아프거든. 1시간 동안 쓰면. 그 다음에 또 앉아서 불안 에세이, 한글 에세이. 요거는 한꺼번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줘요. 한꺼번에. 니네가 알아서 써요. 그래서 불안 에세이와 한글 에세이 시험지하고 답안지를 한꺼번에 두 장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순서는 정하는 거예요. 한글 에세이 먼저 쓰고 싶으면 쓰고 불안 에세이 먼저 쓰고 싶으면 쓰고. 근데 저는 학원에서는 불안 에세이를 먼저 쓰라고 알려드려요. 한국어를 더 빨리 쓰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 놓고 그 다음에 한글 에세이를 한 5분 정도 더 할애해서 딱 30분 쓰면 시간이 그렇죠? 모자라요. 불어를 쓰는데 시간이 그렇게 30분 만에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불안 에세이를 25분 쓰고 한글 에세이를 35분 쓰라고 이렇게 제가 지침을 주긴 하는데 그건 자기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 한국어 지문 독해가 있어요. A4 용지 앞장을 꽉 채우는 독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해요.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읽고 거기에 지침이 있어요. 꽁시뉴라고 해서 지시문이 있어요. 요거를 읽고 저자가 그렇죠. 생각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어요. 지침대로 쓰셔야 돼요. 네, 요즘에는 이제 지침이 대부분 저자의 내용을 저자의 그런 문제 제기와 저자의 해결 방안을 요약하고 결론에 자기 생각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지문을 독해한 다음에 지시문, 꽁시뉴에 따라서 에세이를 작성하면 되는데 에세이 쓰는 구성과 요소 이런 거 서론, 본론, 결론도 다 통대 입시반에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글 에세이. 프랑스어 지문이에요. 이거는 프랑스어 지문이 있고 지문을 읽고 그걸 한국어로 에세이를 쓰면 되는데 이 지문에 대한 지침도 있어요. 이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그렇죠. 한국어로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쓰세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돼. 결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 본다고 했죠. 구술시험이 복잡해졌어요.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실력을 조금 더 평가하기 위해서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시험 내용을 좀 더 많이 늘려놨어요. 첫 번째, 외국어에서 외국어. 우리는 불어지. 불어를 듣고 불어로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앉으면 불어를 질문을 하면 불어로 대답해요. 그런데 질문 한 3개에서 5개 정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서, 입학 원서를 쓰죠. 그 원서에 쓴 내용. 프랑스의 체류 기간, 경력, 그다음에 전공, 그다음에 통역 번역, 그런 경력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교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질문의 표본 같은 것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불어로 질문하면 불어로 대답하는 이런 그렇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외국인들이 요즘에 꽤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대답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책상 위에 텍스트가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불어 텍스트인데 좀 어려운 텍스트예요. 발음하기 어려운 텍스트. 그런데 이 텍스트를 한 단락 정도 불어로 읽으라고 시켜요. 이거는 내용을 아는지가 아니라 불어의 발음은 괜찮은지 그다음에 불어를 청크별로 잘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주어하고 동사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지를 들으면 아신대요. 그래서 아도나스요. 억양하고 그다음에 발음 이런 거 체크하려고 잠깐 동안 읽게 시켜요. 좀 어려운 거 막 불어로 막 화학, 기호, 성분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걸 시킵니다. 우리도 학원에서 불어 입시반에서 실전반에서 다룹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통역이 들어가죠. 불어 지문을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텍스트를 읽으세요. 텍스트를 읽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불어 지문을 듣고 한국어로 통역하는 거. 요게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어 지문을 듣고 불어로 통역하기. 그런데 한국어 지문은 좀 3분에서 5분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진짜 긴 텍스트도 있어요. 근데 노트 테이킹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오갈리제 해서 그죠? 좀 더 평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막 어디에도 있는 텍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주제는 항상 시사 쪽 주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시사 주제를 교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쭉 그러면 듣고 전체를 다 듣는 거예요. 한꺼번에 잘라서 듣는 게 아니고 한 4분짜리 막 3분, 4분짜리를 한 번에 듣고 그다음에 그거를 너무 길면 요약하셔도 되고 짧으면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어를 듣고 한국어로 통역하고 한국어를 듣고 불어로 통역하고 이게 이제 메인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얘는 선별적인 건데요. 다 시키진 않아요.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해. 그럼 이 사람의 실력을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러면 그죠? 불어 텍스트를 올려놓고요. 요거는 막 화학기나 어렵게 발음하기 어렵게 나온 그런 텍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딱 보자마자 불어로 그렇죠. 눈으로 보고 한국어로 문장 구역이라고 해서요. 눈으로 텍스트를 보면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요런 시험을 선별적으로 몇 분만 시험을 봅니다. 요거는 그렇죠. 통역이 약간 그렇죠. 합격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3명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그래도 잘 본 거고 아니면 아예 떨어진 거고 이런 거야. 이걸 봤다 그런데 문장 구역을 시켰는데 잘못했다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거는 맨날 수업 시간에 합니다. 요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이화여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화여대 통번역대하고는 외대하고 좀 달라요. 외대는 아까 3개 국어도 있고 8개의 언어학과가 있는데 이대는 딱 4개 언어학과밖에 없어요. 한불과, 한영과, 한일과, 한중과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입학할 때부터 통역학과와 번역학과를 나눠서 뽑습니다. 통역학과는 처음부터 국제외 통역사예요. 네, 무조건 하기 싫어도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거고 번역학과는 번역 전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그렇지 일단은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사람들 그렇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 과목 한번 보죠. 통역학과는 구술 시험을 보고요. 번역학과는 번역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대하고 외대하고 좀 다른 거 그렇죠. 이대는 1지망, 2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역학과하고 번역학과 두 개를 다 지망할 수 있어요. 내가 통역을 잘하는지 번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두 개 다 시험 보면 거기서 알아서 너는 통역은 안 돼, 번역으로 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더 잘하고 더 붙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1지망으로 쓰시면 돼요. 통역학과를 1지망으로 쓰면 번역학과 2지망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전 통역이 싫어서 번역학과만 시험 볼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1지망, 2지망에서 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통역학과는 구술 시험 보고요. 번역학과는 번역 시험 보는데 똑같아. 그래서 구술 시험은 한불 통역, 불안 통역. 여기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이지. 네, 통역을 하루씩 나눠서 봐요. 그 이유는 요 토요일 날 구술 시험, 한불 통역 시험 보는 날 번역 시험을 한꺼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탈진하잖아. 그래서 번역을 오전에 딱 보거든요. 그 다음에 2지망, 1지망 두 개가 있으니까 둘 다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통번역대학원 그 건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통역을 보러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한 언어만 토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한불 통역만 시험을 봅니다. 시간 5분 짧겠지. 그리고 질의응답은 따로 없어요. 그냥 한국어로 간단하게 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정도는 있는데 그건 점수에 안 들어가요. 이대는. 그리고 50점, 100점이고 그 다음에 불안 통역은 이걸 오전에 봅니다. 얘는 오후예요. 왜? 번역 시험을 봤기 때문에 미리. 오후라기보다는 좀 한 11시 반에서 12시 요 사이 정도로 그렇죠. 시간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오전에 그렇죠. 9시에 입실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하자마자 그렇죠. 한 언어만 시험 보고 끝나 5분이면 물론 대기 시간이 있지. 그래서 오전에 되게 일찍 끝나서 허무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보는데 대부분 번역 시험도 같이 본다. 번역 시험 아침 9시까지 입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한불 번역, 불안 번역 이렇게 두 개를 시험 보는데요. 얘도 외대에서 에세이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나눠줘요. 한불 번역, 불안 번역 문제지, 답안지 한꺼번에 나눠줘. 니네가 알아서 시간 자율 배분해서 먼저 쓰고 싶은 도차고 아무거나 잡아서 써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분 동안 두 개 다 번역하시는 거예요. 50점, 50점 만점 이렇게 들어가고 번역 시험은 오전에 보고 100분이니까 9시 반에 시작하면
10시 반, 11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후에 바로 통역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밥 먹을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바나나 먹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시험 보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대는 얼마나 시험을 많이 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번역 시험은 꽤 많이 봐요. 번역은 학원에 입시 준비 안 하신 분들 시험을 많이 봐요. 그렇죠? 학원에서 준비한다는 건 통역도 같이 준비한다는 건데 번역만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그렇지 번역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프렌치 마스터에서 번역, 중국 번역, 뭐 중국 장문 이런 수업만 듣고 그래서 시험 보시러 오시는 분들 계셔서 20명이나 돼요. 꽤 많아요. 번역 시험 보시는 분들은. 통역 시험은 한 12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그렇죠. 한 20명, 18명에서 2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역 시험 보시는 분들은 12명 정도. 그래서 통역은 한 많이 붙으면 5, 6명까지 붙고요. 번역도 5, 6명. 그래서 전체 12명에서 14명까지 붙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나 이대나 붙는 인원은 전체는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서 그렇죠? 언제 접수하는지 똑같습니다. 이대하고 외대 둘 중에 하나만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보는 날이 같아요. 원서 접수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9월 첫째 주까지 시험을 원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둘째 주 초까지예요. 월, 화까지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번역학과 시험, 통역학과 시험, 시험 날짜가 좀 다르다고 했죠. 번역, 통역 그렇죠? 여기 10월 셋째 주 요거 외대 1차 시험 보는 거하고 날짜가 똑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통역학과는 토요일 한불 통역, 일요일 불한 통역 이렇게 시험 본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요. 외대가 2차까지 보느냐고 더 시험을 많이 보는데 외대가 한 주 먼저 발표가 나고 얘네는 11월 넷째 주에 금요일 날 발표가 나서 사람 피 말리지. 네, 거의 뭐 4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피가 말리는데 그렇죠. 그만큼 더 기쁨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그죠?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통역 시험 어떻게 보는지 보죠. 한불 통역, 불안 통역 요 순서대로 한불 통역은 토요일, 불안 통역은 일요일 날 시험 보고 요거는 한 11시 반 정도에 시험 보고 얘는 일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시험 보고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순서를 기다렸다가 자기 수험 보는 순서대로 부르면 호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1분에서 1분 30초 정해져 있어요. 얘네는 1분에서 1분 30초의 텍스트를 노트 테이킹 없이 듣고 이렇게 발화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 텍스트도 1분에서 1분 30초예요. 그래서 불어 지문을 노트 테이킹 없이 듣고 전체를 듣고 논리적으로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번역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보죠. 불안 번역, 한불 번역 이거 똑같이 문제집, 답안지 한꺼번에 나눠주고 시간 자율 배분해서 100분 동안 시험 보시면 되는데 50분, 50분 이렇게 하려면 안 돼. 왜? 한불 번역은 불어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불안 번역을 40분, 얘를 60분 이렇게 시간 배분하라고 알려주긴 해요. 그러면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250에서 300자 단어죠. 내외의 불어 지문을 한국어로 답안지에 번역하시면 되고 250에서 300자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대는 한국어 지문을 불어로 논리적으로 답안지에 번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입시 요강 다 봤어요. 이대 외대 다 봤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학원에 무슨 수업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궁금하죠? 우선 시작반이 먼저 있어요. 시작반은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시작반, 통번역대학원 입시반 시작 종합반이에요. 요거를 먼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반은요. 월, 수, 금으로 나눠져 있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 해 11월에 시험이 끝나면 12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12월에서 1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12월에 시작했어요. 점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월, 수, 금 12회로 월 12회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2시간. 시간은 6시 반에서 8시까지 이렇게 8시 반까지 2시간인데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시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월, 수, 금 제가 진행합니다. 시작반 문장 구역. 아까 시험에 문장 구역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불어 텍스트를 보고 한국어를 눈으로 보면서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 구역과 같은 주제로 불안 통역을 하는데 대학원 시험하고 똑같이 노트 테이킹 없이 듣기만 하고 마이크를 잡고 통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어 표현하고 문법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시작반 들어왔는데
표현하고 문법이 모자란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프렌치 마스터에서 강의했던 중급이나 고급 문법을 가져와서 그 자료로 수업 시간에 빨리 그 교재 나눠 드리면서 딱딱딱 중요한 거 짚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짧게 끝납니다. 수요일 날 똑같이 문장 구역인데 그렇죠. 각각 주제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사회문화 했으면 그 다음에는 경제 산업 분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각각 요일마다 다르게 구분해서 문장 구역 텍스트를 만들어 가져옵니다. 그래서 A4 용지 앞장에 하나를 꽉 채우는 그 정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 있고 그 정도로 가져오고요. 불안 통역 문장 구역에서 했던 주제 그대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아동 인권 시험에 나왔어. 문장 구역에서 했어. 그러면 불안 통역도 아동 인권과 관련된 그죠? 좀 쉬운 텍스트, 청소년 신문으로 많이 가져와요. 제가 구독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문으로 가져와서 불안 통역을 짧게 잘라서 메모리 연습하고 통역의 기본 개념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라디오는 실제로 프랑스 라디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한 7, 8개의 문제를 그렇죠? 라디오를 듣고 한 2번 들려드려요. 라디오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텍스트, 스크립트 보면서 제가 의미 파악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라디오도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했던 주제를 가지고 오니까 시작반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주제를 심화, 그렇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연습을 합니다. 요게 시작반에서 했던 수업이 모두 다 대학원 들어가서 하는 수업이에요. 대학원에 각각 주별로 주제가 딱 공개가 되는데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시작반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작반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배경 지식을 많이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은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원 수업 따라가기가 쉽죠. 그다음에 금요일 문장 구역인데 조금 어려운 주제. 정치, 사법이나 그렇죠? 또는 과학기술 요거를 가져와요. 그다음에 불안 통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한불 번역. 과제를 나갔던 한불 번역을 제가 번역했던 거하고 여러분들이 번역한 거 확인해 보고 첨삭한 거 나눠주고 이런 수업을 갖습니다. 마지막에 한안 통역, 한불 통역. 한안 통역은 초반에만 해요. 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한불 통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긴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단락별로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말할 수 있도록 한불 통역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시험 한불 통역 전에 연습하는 한불 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반하고 같이 세트가 원어민 구술반이에요. 제가 이제 어렵게 모셔온 루이 선생님이라고 프랑스 기자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연합뉴스나 또 프랑스 앵포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프랑스 언론 특파원으로 일하시는 루이 기자분이 계신데 그분을 어렵게 초빙해서 화요일 날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 2시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외대에서 질의응답 한다고 했잖아요. 불어로. 그 다음에 텍스트 읽는 연습, 발음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엑스포제, 발표하는 연습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불어 질문하고 발음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발음을 교정해주는 연습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시험 직전에 바로 시험 모의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불어 텍스트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불어 텍스트를 낭독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원어민을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프랑스인들. 그런데 대학원 들어가면 원어민 수업이 3개나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하나도 쓰면 안 되는 거야. 불어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여기서 구술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울렁증이 있어. 되게 특이한 게. 불어를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외국인 없어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닥뜨리면서 이제 불어로만 수업하는 시간을 갖는 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구술반 수업을 따로 들으면 좋죠. 실전반 한번 보죠. 실전반은 시작반에서 1년의 수준을 갖추고 4개월 정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력을 갖춰야지 실전반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일단 실전반은 실제로 시험 보시는 분들, 올해, 그렇죠. 그 해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수업인데, 월요일하고 금요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얘는 저녁 수업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전반이 사람이 많아지면 저녁 수업까지 한 번에 생기긴 하는데, 아직은 저녁 시간 수업은 없고요. 월요일과 금요일 날, 월요일은 제가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은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다른 선생님 금요일 날 하시는 분은
장문반까지 같이 수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8월, 9월, 10월 가면 외대 실전반, 이대 실전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학원을 정했어. 그래서 그 대학원에 맞게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학원 반이 따로 나눠지는데 그때 저는 외대 실전반을 담당하고 이제 금요일 날 장문반 했었던 선생님은 이대 실전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하루씩 하루씩. 근데 저는 외대 위주의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해요. 문장구역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심화 있고 심도 있고 그해 가장 이슈 시험에 나올 것만 가지고 좀 더 난이도가 높고요. 좀 더 분량이 커요. 길어요. 그다음에 불안통역은 실제 시험처럼 긴 텍스트, 그렇죠. 1분 30초를 한 사람이 다 듣고 한 사람이 다 통역하는 거.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라디오 청취는 그냥 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몰입식으로 라디오 불어를 듣고 바로 통역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매주 시험이 있어요. 청취 요약 시험. 한불, 불한, 에세이 이런 식으로 매주 30분이니까 한 영역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매주 시험을 봅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금요일 날은요 통역만 공부를 합니다. 불안통역, 한불통역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뭐 랜덤 주제 아니면 좀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 개 나눠서 하고 이런 식으로 통역을 위주로 아주 그렇죠 심도 있게 통역의 감을 그렇죠 많이 익힐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장문반은 원래는요 실전반이 3일이면서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 2대가 통역학과, 번역학과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번역만 보겠어요. 저는 통역만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문반을 따로 떼서 번역학과 위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따로 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전반하고 장문반을 하나의 세트니까 같이 들으면 좋죠. 같이 장문에서 늘리고 그다음에 통역도 공부 같이 하시고. 1시간에 문장구역이 있어요. 문장구역 교수님,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온 거를 눈으로 보면서 그 시간에 직접 미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발표하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요 문장구역 표현, 장문 표현하고 구문 연습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매주 시험을 봐요. 장문 시험을.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렇죠? 50분이라고 했잖아요. 2대 시험이 50분이에요. 그래서 번역 시험을 봅니다. 번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텍스트 나눠주면 불어로 번역하고 불어 텍스트 나눠주면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점수가 그 다음 주에 나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장문 표현을 공부하고 선생님이 번역한 걸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세트예요. 같이 들으시면 좋죠. 그래서 월, 수,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죠? 이제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선 수강자들은요. 카페가 있어요. 헤럴드 GSIT. 그래서 헤럴드 GSIT를 GSIT가 통번역 대학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정예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작반의 문장구역 자료는요. 수업 전날 밤 9시까지 카페에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프린트하거나 그죠? 패드로 PDF로 받아서 그거를 공부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단락별로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수업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한불통역, 불안통역은 그렇죠? 오프라인 학생들은 현장에서 마이크가 있어요. 직접 마이크를 대고 통역을 하시면 되는데 줌도 같이 수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지방에 있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많이 들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줌 학생들은 그렇죠. 헤드셋이나 이어폰이죠. 여기에 연결된 마이크가 있어요. 컴퓨터의 마이크에다가 직접 통역을 하시면 스피커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듣고 다른 학생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줌 학생들은 자택이나 어디 회사에서 컴퓨터 마이크로 통역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강생들이 있죠. 그래서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그렇죠. 매달 올라가는 수업을 나중에 듣거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따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죠. 뭐 그거는 다른 학생들이 통역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 텍스트 읽으면 포즈 누르고 그 다음에 통역해보고 다른 텍스트 그렇죠. 통역한 거 선생님이 크리티크하고 다른 학생들이 통역한 거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반은 문장구역 텍스트가 미리 하루 전날 공부하게 그렇죠. 시간 여유를 주고 나가지 않고요. 30분 전에 제가 수업을 30분 전에 와서 프린트한 거를 그렇죠. 그냥 맨 앞에다가 놔두면 여러분들이 그때 와서 뭐 수업을 그래서 30분 전에 많이 오세요. 그때 와서 텍스트를 잡고 그때 사전 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즉석에서 바로 그렇죠. 단락별로 쫙 돌아가면서 문장구역 통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학생들은요. 과제를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과제는 첨삭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시작반, 실전반, 작문반은 과제가 다 있어요. 요 숙제를 개인 메일로 여러분들 제가 워드를 써요. 워드로 타이핑을 친 다음에 타이핑을 친 거를 저한테 PDF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PDF를 그대로 PDF 상에서 첨삭을 해서 5일 이내에 그대로 메일을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프라인하고 똑같은 첨삭 기회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번역대학원 그죠?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취업도 궁금하시죠? 어디에 그렇죠? 취업이 되고 통번역대학원 나오면 그래도 뭐 취업은 되는지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통번역대학원 나오면 어디에 진로가 있는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통번역사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싶거나 아니면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 싶을 땐 통번역대학원 입시반을 준비하셔서 불어권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 것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실제로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